대부분은 책장 이렇게 일체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장난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도 장난감에 자꾸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또 산만한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10살, 9살 연년생 남매가 사용하는 침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제가 아이들 침대랑 책상 요거 세트 구성으로 된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방에 수면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매년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돼서 이번에도 처음에 이제 시도해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진짜 똑같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아직 시기가 아닌가 보다. 어차피 아이들이 또 나중에 크면 같이 자고 싶어도 옆에 안 오니까 그냥 지금 같이 잘 수 있을 때 많이 자자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지 같은 경우에도 아이방의 벽지는 저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여자이면 무조건 뭐 핑크색 벽지, 남자이면 뭐 그레이나 뭐 옐로우나 파란색 벽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이들도 취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맞는 색상이 있거든요. 그 색상을 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훨씬 안정감을 취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도배를 아예 저희가 아이방만 했어요. 아이방은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 도배사분이 오셨을 때 그 책자를 가져오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한 장씩 넘기면서 혼자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핑크색 벽지를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반대로 요즘 시나모롤에 빠져서 파란색 벽지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래서 아이들 취향도 좀 존중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원래 이 방이 아들 방이었고 옆에 파란색 방이 딸 방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침대를 지금 붙여놨고요. 여기는 이쪽이 보면은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둘째가 저를 닮아서 비염이 정말 심하거든요. 코피도 정말 많이 흘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자는 공간에는 옷을 안 넣어두려고 여기는 그냥 보관. 거의 안 여는 공간인데 보드게임이나 이런 건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뭐 한두 번 하는 거고요. 인형이나 이런 것도 밖에 나와 있으면 먼지 때문에 아이가 또 비염 때문에 이제 안에 DP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이제 아빠 엄마 겨울옷이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에 반통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관용이고 아래쪽은 이제 이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접는 방법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길게 이렇게 쌓아서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폭을 좁혀서 이렇게 두 줄로 넣어주시면 꺼낼 때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거 가습기예요. 가열식 가습기요. 그래서 비염이 심하니까 이제 가습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습기는 꼭 사용하는 거고, 그 서랍장이 지금 보면은 책상에 같이 딸려온 서랍장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문구를 그렇게 많이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아이들 속옷 서랍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첫째 속옷이에요. 그래서 각자 방에 이렇게 첫째 잠옷, 여기는 이제 겨울 거, 그리고 반대쪽도 이제 아들 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랍도 각자 하나씩. 여기가 저희 아이들 공부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은 책꽂이가 벽 쪽으로 향해 있거나 책상도 벽 쪽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답답한 걸 싫어해서 제 사무실에도 제 책상은 항상 그냥 앞에 딱 보이게 이렇게 개방감 있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성향이 그래서 벽 쪽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개방감 있게 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반대로 책꽂이를 이제 창가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아이들의 책상이나 침대나 구매를 할 때 아직 분리수면이 완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배치가 달라져야 돼서 이번에는 이제 이동이 좀 수월하면서 배치를 어떻게 해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구로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 책장, 책상, 옆방에 있는 침대까지 한 세트예요. 이렇게 공간 분리 가능한 가구로 이번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마주 붙여서 활용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 지금 파티션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 없으면 서로 마주 보면서 말도 엄청 하고요. 엄청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의자도 기존에 핑크색이 여자아이 거였어요. 근데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바뀌면서 의자도 서로 바꾸더라고요. 색상을.
그리고 아이들 공부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책상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에 갈 때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이제 집중에 방해되는 물건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책상이나 책장 이렇게 일체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거기에 책이 꽂혀져 있는 게 아니라 장난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도 장난감에 자꾸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자꾸 또 산만한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는 진짜 최소한으로 2개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시간표. 내가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이 시간표가 항상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휴지통. 휴지통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상 위에 쓰레기 본인들이 안 치워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아이 방에 쓰레기통을 놔주셨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휴지통을 한번 놔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휴지통, 그리고 책상을 좀 닦을 수 있는 물티슈,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저축하는 연습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것들, 문구 최소한으로. 지금 자주 사용하는 연필도 그냥 한 3-4개 정도가 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옆면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책 들어가 있고 사용하는 노트류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수납함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런 것들. 그래서 안에도 보면 칸막이 다 있는 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아이들도 구획 나누는 걸 되게 잘해요. 다 지금 혼자 정리를 한 거거든요. 온전히 혼자 하게 된 나이가 8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둘째는 남자아이라 조금 늦었고요. 여자아이는 좀 더 빨랐어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이 습관이 제대로 잘 되면은 동생은 따라오더라고요. 누나가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첫째한테 그 영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정리하는 거는 이제 책상이나 이제 책장 위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정리를 또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사용 안 하는 것들을 이제 비우는 그런 날을 하루 정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정집에 가면 저희 아이는 원래 못 버려요. 제가 못 버리니까 아이들도 못 버려요. 아니면 장난감도 진짜 못 버리게 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장난감도 아이들이 어찌됐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 버려. 그냥 단답형으로 아이한테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건 이제 시기가 지났으니까 우리 5살 동생들 어린이집에 아이들한테 선물해주자. 나눔을 해주자.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이들도 신이 나가지고 엄마 나 이것도 동생 선물해줄래. 나 이거 아끼는 건데 지금은 안 쓰니까 그냥 어린이집에 갖다 주자.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답형보다는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습관 잡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엄마가 이제 아이랑 같이 엄마가 알려주어야 되지, 아이한테 그냥 너 정리해, 네 방 좀 치워 이러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못 치우면서 왜 나한테 치우라 그래? 엄마 물건부터 정리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조기 교육이 저는 정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좀 알려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이가 이제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이들을 챙기는 게 지금 어렵잖아요. 저도 아침에 가면은 거의 밤늦게 아이들하고 같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안쓰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돌려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보면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간을 저도 좀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도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저녁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저는 진짜 쪼개서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시간 개념을 좀 익숙하게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다 30분 단위로 아예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써놨거든요. 아직까지 100%는 사실 안 지켜져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TV 좀 보다가 얘들아 이제 숙제하자 이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간을 봐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직 8시 30분 안 됐는데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표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영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옷장이 지금 딱 2통이 있어요. 그래서 한 통씩 아이들한테 구분을 해줬는데 이쪽이 둘째 옷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옷도 지금 접어놓은 옷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옷을 키높이에 걸어주기 시작한 시기가 그때가 5살에서 6살 그때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꺼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키높이의 아이들한테 옷을 이렇게 내려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스스로 이제 꺼내 입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옷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키높이에 맞춰서 걸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바지까지도 다 걸었어요. 공간이 남아서. 그래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옷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아기 때 이렇게 썼다가 지금은 이제 옷은 좀 무거워서 얘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바지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지 요 사이즈에 맞춰서 얘 안에서 이렇게 잡고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쓰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옷이 만약에 무거워서 얘가 지탱이 안 되면 이렇게 바지걸이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이제 계절이 지난 겨울옷 수납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들은 서랍을 활용해요. 장난감들이 이제 시야에 들어와서 노출이 되면은 아이가 자꾸 그거를 갖고 놀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딱 좋아하는 거는 요 안에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납을 하면 본인도 이제 아끼는 건 여기다 다 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자리를 좀 지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수 제한. 그래서 작품이나 이런 것도 학교 들어가면 되게 많잖아요. 그림도 그려오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마냥 쌓이면 계속 쌓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객님들 보면은 못 버리고요. 다 이렇게 리빙박스나 이런 데 추억이라고 해서 다 쌓아놓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출가하면서 저희가 정리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녀분께서 얘기한 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가 이거 다 네 추억이야. 엄마가 널 위해서 이렇게 보관을 했어. 이랬는데 아이가 딱 하는 말이 그게 왜 내 추억이야? 엄마 추억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짐이 된다고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아, 추억은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적당하게 아이한테 좀 남겨줘야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쪽은 첫째 옷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 방에 놔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옷 벗어서 바로바로 여기에 넣어줘요. 그래서 대부분 뭐 빨래통도 방에 두는 거 너무 싫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아이들이 습관이 잘 잡히고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좀 개선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면 훨씬 더 아이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도 이제 컸다고 옷도 이제 입는 거에 되게 신경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 전용 화장대예요. 저도 이제 외출하면서 여기서 잠깐 보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다 아이들 거예요. 여기 이제 첫째 머리띠, 머리끈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 지금 드라이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일반 의료인 댁에 가도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콘센트가 안쪽에 있거나 다른 공간에 있으면 얘를 빼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지금 구멍이 나져 있어요. 요 뒷판은 보통 대부분 판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냥 커터 칼로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잘리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콘센트 구멍만 내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와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꽂아서 이렇게 빼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꽂아서 해서 그냥 이렇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여기 서서 그냥 바로바로 말리고 그 얘가 이제 추우면은 안에서 이제 말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도 말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항상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1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구를 구매를 하거나 이제 자리를 잡을 때 항상 뭐 예쁜 가구 이게 아니라 좀 실용적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동선을 편리하게 하고 물건을 좀 쉽게 잘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조금 초점을 두면은 훨씬 더 실용적인 가구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는 이제 자주 쓰는 거 아이들 바디 로션 그리고 얼굴 로션 선크림 아이들 거는 요 3개가 이제 자주 쓰는 거고 그리고 항상 어딜 가나 저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들이 면봉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쓰고서 여기에 항상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도 휴지통이 있어야겠구나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버리고 있어요. 저희가 4인 가족 이 재고 파악서부터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제가 혼자서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모든 가정주부분들도 다 느끼는 거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좀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되게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저만 편리해서도 안 되고, 저만 그 위치를 알아서도 안 되고,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위치나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할 때에도 우리 가족 참여형 공간으로 좀 구성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정말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고요. 집에 오면은 진짜 거의 1시간만이면 모든 이제 설거지부터 정리하고 빨래 마무리하고 이것까지도 다 같이 돼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저도 쉬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 저희 아이들 욕실인데요. 여기에는 다 아이들 것만 있어요. 아이들 칫솔, 치약 저희랑 똑같이 지금 해놨고요. 아이들도 이제 치실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도 이제 여기서 하나씩 딱 꺼내서 사용하고 바로 여기 휴지통에 버릴 수 있게 휴지통도 항상 따라다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 있거든요. 저희 이제 키높이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했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아이들 키높이에 아이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치실이나 이런 건 요거는 여기다가 넣어놓고 요것도 이제 덜어서 쓰는 것들은 굳이 뭐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갔고요. 반대쪽은 공용 욕실은 보통 손님들이 왔을 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게스트용이에요. 손님들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뭐 일회용 칫솔, 면도기, 치약, 요거는 얼굴 닦는 세안하는 거고요. 여기 치실까지. 그래서 손님이 오면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여기에다가 꺼내주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안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손님이 가시면 다시 제자리. 그러니까 항상 물건은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만 유지를 해도요, 충분히 유지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거 압축봉이거든요. 요즘은 압축봉을 활용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제품 자체가 압축봉이랑 부착하는 거랑 이게 다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왔거든요. 이것도 쿠팡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스키즈. 제가 주방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젠다이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렇게 물기. 이렇게 그냥 물기만 제거하면 굳이 제가 따로 닦지 않아도 돼요. 곰팡이가 덜 생기려면 그때그때 물기를 잘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도 지금 화장실 다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으면 당연히 열어놓으면 환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창문이 없을 경우에는 이 문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특히 샤워하고 나왔을 때 얘가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게 문을 꼭 열어서 충분히 여기를 좀 말리면 좋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키즈 큰 게 있어요. 그 스키즈로 이렇게 끌어만 줘도요 물기가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기 제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브랜드를 정말 많이 서칭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후기들도 많이 보고 이 브랜드별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단점을 커버하면서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나한테 더 맞는 수납 도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제품을 더 저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도 당연히 무시를 못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수납 도구는 한 색상으로 통일을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화이트로 통일을 해요.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도 선택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일단은 화이트로 통일을 하시라 그래요. 그러면 일단 실패가 좀 줄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거는 수납 도구에 맞춰지는 그 공간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대부분은 일단은 우리 집에 물건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이 물건들을 넣으려면 서랍장을 사야겠지? 옷장을 사야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물건에 맞춰서 수납 도구를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우리 집 공간에 있는 수납 공간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물건들을 먼저 어떤 거를 쓰는지 자주 쓰는지 비워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결정한 다음에 수납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또 사이즈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무작정 가가지고 요 정도면은 내가 서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서랍장을 눈대중이 아닌 줄자로 정확하게 재서 그리고 가서 이제 수납 도구를 사면은 절대 실패하진 않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맞춰가는 시기가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남남이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런 생활 습관이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가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제 남편이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재활용 담당, 그리고 욕실 청소, 그 정도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도와줘, 나 이거 힘들어, 막 이렇게 짜증을 내버리면 남편분들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남편분들도 막 뭐 찾아주려고 해도 도와주려고 해도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그냥 더 내가 할게,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저는 해서 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내가 살림을 하기에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역할 분담을 했던 게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식사 준비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 씻기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나눠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남편이랑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네가 씻길래 내가 설거지 할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계속 조율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이제 호흡이 척척척 잘 맞아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거나 아이들이랑 같이 빨래를 젓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걸 해요. 저 혼자서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절대 안 가지고요. 그래서 다 같이 있을 때 각자의 역할을 항상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저녁 다 식사 끝나고 이제 건조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빨래가 이제 나와요. 빨래를 이제 거실 한가운데다가 놔요. 그럼 그때 이제 아빠랑 아이들이랑 이제 둘러앉아서 다 같이 각자 자기 빨래를 접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아이들까지도 살림은 엄마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각자 자기 물건은 자기가 정리하는 거야 라는 거를 항상 역할을 분담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도 지금은 당연히 자기 물건은 내가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